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화학반이고요. 화학을 이제 방학 동안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일단 화학의 중요한 파트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계정화학, 그죠, 여러분? 계정화학을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교재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배송이 아직 조금 느려가지고, 오늘 좀 온다고 해서, 목요일날 예쁜 교재를 드릴 겁니다. 화목이니까 수업이, 그치? 목요일날 드릴 거고, 일단 오늘 첫 수업만 요걸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학을 처음 한다. 자신있게 손들어 보자. 화학을 처음 한다. 난생 처음이다. 한 명? 그럼 한 번씩 개념을 돌려본 건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단원이 꽤 어려워요. 또 공부하는 학생도 알겠지만 화학 식량과 몰 파트가 어렵기도 하고 처음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기도 하고 예상을 해보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쉽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면서 서로 맞춰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저한테 또 피드백을 해주세요. 수업 끝나면 어땠는지. 그럼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알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좀 파악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오늘 좀 천천히 한번 나가볼게요. 네. 문이, 네. 요거 있죠? 네. 자, 뒤에 요거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네. 가져가 주시고. 아마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지금 반도 안 오긴 했는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여러분 이름은 김성은 선생님이고요. 저는 EBS 강의를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자이스토리 지필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강사다라는 거 얘기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재종반 수업은 여러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강남대성 수업을 지금 16년 차 정도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이투스 재종반까지 하는 오랫동안 좀 화학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애기도 있고 애기도 키우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EBS도 2014년도부터 했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되게 오래됐어요. 아무튼 여러분 좀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식량과 몰 요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거 알겠죠?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시간이니까 자, 원자부터 한번 볼게요. 자, 화학에서는 원자부터 우리 다룰 건데 자, 원자라는 게 정의가 뭐지? 자, 첫 번째 시간이지만 좀 자유롭게 편하게 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보자. 자, 원자라는 건 뭐야? 되게 쉽죠? 화학에서 시작이 항상 원소 아니면 원자잖아요. 뭐지?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 가장 작은 기본 입자. 필기할 사람들 필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로 원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뒤에 그 교재 가져가 주세요. 교재 하나씩. 네. 네. 뒤에 교재, 네, 안녕하세요. 교재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뒤에. 네. 네. 원자라고 하는데, 가장 작은 기본 입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작은은 이제 고등과정에서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실제로 가장 작은 건 아니죠. 뭐 통합과학도 배워봤으니까 알겠지만, 더 작은 입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 입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라고 정의해 주시고 그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지? 원자는? 일단 얘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 알면 얘기해 주세요. 가운데 원자에는 핵이 있죠? 핵. 원자핵이 있고 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원자핵 주위에 또 뭐가 있어? 전자가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원자핵에는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양성자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양성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양성자하고 모두 있어? 중성자도 같이 존재하게 되죠. 이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원자핵이다.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을 결정짓게 되는 거지. 중요한 거는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좀 물리적인 특징을 한번 비교해보면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양성자, 중성자, 얘네가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을 볼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전하량의 비. 전하의 상대적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알고 있겠지만 양성자를 플러스 1로 정의해버리면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띄니까 제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자는 얘가 플러스 1이면 얘는 상대값으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원자는 전하를 띄어 안 띄어? 원자는 전하를 띄어 안 띄어? 안 띄죠? 정확하게 안 띄어요? 정확하게 얘기해볼까? 전하를 띄어 안 띄어?
전하를 뜨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 그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원자라는 것은 양성자하고 누구의 개수가 같아?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전자수하고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얘는 전하량의 합이 어때요? 0이 되는 그런 물질이 되는 거죠. 물질에 보기도 그렇지만 물질의 가장 기본 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적으로 합이 0이 되는 중성 입자이다 라고 하면 이제 원자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하를 대놓고 띄는 입자는 뭐라고 그래? 전자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생긴 입자를 뭐라고 한다?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비율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양에 대한 관계를 다룰 거야. 사실 첫 번째 만나자마자 이걸 하는 게 좀 무겁긴 해요. 제 마음이. 이런 화학을 싫어하게 될까봐 좀 무겁긴 한데 제일 하기 어려워하는 단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천천히 나가려고 해요. 일단은.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고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 질량에 대한 비율을 볼 건데요.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 통합과학에서 했지? 그죠? 뭐 쿼크 얘기하면서 약간 중성자가 더 큰데 1대1이다 라고 하고 전자는 질량이 얘네에 비해서 매우 무시할 정도로 작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자의 질량을 뭐로 나타낼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국 핵심이야. 얘는 거의 질량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의 합으로 원자의 질량을 나타낼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지? 그냥 양성자와 중성자가 입자 한 개당 질량의 비율이 1대1로 거의 같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으로 원소의 질량을 나타낸다? 그걸 뭐라 그래?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질량수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원래 이렇지 않지. 지금 처음이라서 약간 낯가려서 그런 거죠. 자, 질량수라 얘기를 합니다.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합.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질량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벌써 좀 피곤해지나요? 자,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의 개수의 합으로 그냥 질량을 나타내자 라고 과학자들 정한 게 질량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자 번호는 누구에서 결정돼? 양성자 수에서 결정이 되죠? 그거 아셔야 돼요. 양성자 수 번호로 주기율표를 완성을 했고 어쨌든 양성자 수는 결국 원자 번호, 그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숫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수소다 하면 무조건 몇 번이에요? 수소면 무조건 몇 번이야? 1번인 거죠. 수소는 무조건 1번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쵸? 요 1번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야? 양성자 수가 몇 개 있다. 양성자 수가 하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자, 그럼 2번이면 양성자 몇 개야? 헬륨이지. 그쵸? 양성자 2개면서 원소의 종류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 원소기호 밑에 아래에다가는 양성자 수를 쓰지만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 근데 여기 위에다가는 질량수를 써요, 여러분. 질량수. 이게 이번에 꽤 중요해요. 질량수를 알아야 돼. 그럼 질량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고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대표값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질량수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 이런 수소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미리 얘기해보자면 요러한 수소도 있어. 그리고 요러한 수소도 있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1,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사실 헬륨도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량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뭐하고 뭐의 합이야?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 합이죠?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걸까? 일단 같은 수소니까 양성자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중성자수가 차이가 있다는 거겠지. 그죠? 그럼 얘는 중성자 몇 개? 0개지, 그치? 질량수는 얘하고의 합인데 이미 얘가 1이니까 얘는 0인 거죠. 그죠? 그럼 중성자 0이고요. 얘는 중성자 몇 개야? 하나겠죠? 얘는 중성자 몇 개예요? 얘는 2개다. 이런 식으로 중성자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 원소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의 관계를 동위 원소라는 개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요. 결국 같은 원소야. 같은 원소인데 질량만 다른 거죠. 질량이 거의 1대 2대
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성자의 개수 차이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질량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질량수는. 근데 마찬가지로 동위원소 관계가 되겠죠. 그쵸? 얘 중성자 몇 개일까? 얘는. 한 개죠. 한 개. 왜냐면 질량수가 지금 3이고 양성자가 2개니까 이번엔 중성자가 하나일 것이고 얘 중성자 몇 개? 얘는 2개가 되겠죠. 2개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도 동위원소의 관계이다를 볼 수가 있겠지. 그러한 관계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질량수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 오늘 다룰 게 일단 기본은 원자에 대해서 대충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원자의 질량을 시작해서 물질의 질량과 뭐 몰수, 입자수, 뭐 부피 이러한 양에 대한 관계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질량수야, 질량수 지금부터. 되시겠죠? 네. 자, 과학자들이 이제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려고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이제 화학식 양이다라는 거, 원자량이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계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양적 관계니까. 자, 해볼까요? 자, 화학식량과 몰이 이 단원의 이름이야. 화학식량과 몰. 화학식량과 몰. 나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 화학식량과 몰. 화학식량. 들어봤다. 다 처음이에요? 들어봤죠? 화학을 한 번 했던 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네, 이제 화학식량과 몰 시작해 볼 텐데, 자, 이 화학식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화학식은 뭐지? 물질을 나타내는 방식을 화학식이라고 하죠. 원소 기호하고 이제 숫자, 몇 개의 원자로, 몇 개의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숫자로 나타내는 물질을 표현하는 방식. 물질을 표현하는 방식. 그 식을 뭐라고 해?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식. 뭐 화학식에는 다양한 게 있어. 뭐 실험식도 있고 분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실험식이랑 분자식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실험식이라는 명칭이 딱 대놓고 나오진 않아. 근데 이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또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강의 내에서 활용을 할 거고요. 근데 두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분자식은 당연히 이제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을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원소 기호, 뭐 수소, 헬륨, 원소 기호. 그리고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숫자로 아래점자로 나타내는 게 이제 분자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자는 뭐가 있을까? 뭐뭐 분자 다 분자인 거지.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자, 물 분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하나의 분자에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3개의 원자. 너무 쉽죠? 산소 원자 2개와 탄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3원자 분자라고 하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분자의 단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 H2O다라고 한다면 산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한, 정확하게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자 형태로 쭉 존재하는 그런 단위가 바로 이제 분자의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원소 기호, 원자 수는 있는 그대로 한 분자 안에 산소가 몇 개? 하나 있고 수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 개수를 나타내주는 게 분자식입니다. 자, 그럼 실험식은 뭐냐면 얘는 주로 분자가 아닌 물질에 쓰는 화학식이야. 네, 들어오시고요. 뒤에 교재 가져가세요. 실험식은 주로 분자가 아닌 그런 물질에 활용하는 화학식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 다 아셔야 됩니다. 또는 우리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결정. 또는 금속 결합 물질. 금속으로 존재하는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에 이제 쓰는 화학식이 바로 실험식이다. 물론 분자도 가능하긴 해. 분자도 실험식을 쓸 수가 있어요. 분자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어떠한 화학식이냐면 주로 얘네들을 쓴다는 것에 힌트를 얻어야 되지. 그죠? 자, 이온결합 물질은 어떤 물질이 이온결합이라 하지? 이온결합은? 이거 통합과학에서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통합과학을 아직 안 한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어떠한 형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이온의 형태로 만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금속은 전자를 주는 원소고, 그죠?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원소란 말이야. 그럼 얘가 전자를 주면 얘는 드디어 전자를 잃었으니까, 예를 들어 나트륨이다 라고 한다면 양성자 11이고요. 전자도 11개 있겠지. 원자니까, 중성이니까. 근데 얘가 전자를 몇 개 잘 버려? 여러분 대답을 잘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빨리 파악하고 넘어가니까. 자, 몇 개의 전자를 버리지? 한 개를 버리죠? 그럼 한 개를 버리면 얘는 플러스일까 양이어야 되겠지. 그죠? 그 한 개를 얘를 옆에 있던 플로린 하나를 받아. 그럼 얘는 9번인데요. 얘가 전자를 하나 받으면 얘는 뭐가 돼? 플로린 마이너스. 플로리나 이온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금속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강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하니까 얘네끼리 같이 붙어 있으면 전자 이동이 일어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져.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하가 생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이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이 형성됐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NaCl도 이온 결합 물질이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존재해? 이런 식으로 분자 형태로 존재하니? 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뭐 이렇게 존재해? 이게 물질 하나야? 그게 아니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어떻게 해서 계속 규칙적으로 결합을, 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을 끊임없이 결정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야. 이런 애들은 분자가 아니라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원자 결정은 뭐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얘도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지? 근데 탄소 원자 하나가 다이아몬드는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소는 14족 원소라서 원자가 전자수가 4개야. 나중에 할 거예요. 얘는 4번의 결합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런 내용보다는 탄소가 모르셔도 되고요. 탄소가 이런 식으로 다 다른 탄소와 다 뭐하고 있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그물 형태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분자가 아닌 물질이거든요.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밖에 없냐면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규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지만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중요한 거는 구성 원소이다. 그럼 일단 염화나트륨은 NA하고 염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있다? 1대1의 개수비로 결합되고 있다 라고만 표현하는 게 이제 실험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돼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C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체 상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실험식이야. 아, 그러면 실험식은 분자식과 실험식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분자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 것들은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결정 형태로 존재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나 원자 결정 물질들은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 구성 원소의 종류와 개수 비로만 약분해서 개수를 약분해서 나타내는 거다. 이게 지금 실험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자는 실험식이 없나요? 분자도 실험식이 있지. 약분하면 되는 거야. 자, CO2의 실험식은 뭘까? 똑같이 CO2가 되는 거죠. 이게 약분된 상태니까. 근데 만약에 분자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 탄소 2개와 수 2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탄소 6개와 수 6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실험식이 이게 아니겠지. 최대한 약분한 화학식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CH 1대1로 결합을 하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CH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험식인 거고요. 분자식은 분자 형태로 존재하면서 모든 원자수를 다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일단 이 개념을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실험식은 구성 입자의 개수를 입자수를 어떻게 표현했다? 가장 간단한 개수비로 개수가 아니라 개수비로만 나타낸 화학식을 실험식이라고 한다. 되시겠죠? 자, 이게 화학식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식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물질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자, 그러면 화학식 양이라는 건 뭘까요? 자, 화학식 양이라는 건 물질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한다? 이제 양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질량으로 표현하겠다. 이게 화학식 양이 됩니다. 알겠죠? 자,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데 질량 그리고 무게의 입장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화학식 양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런 분자나 분자가 아닌 물질들을 질량으로 나타낼 거야. 지금부터. 양으로. 알겠죠?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다룬 애들은 분자, 뭐 원자, 뭐 이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입자의 크기가
엄청 작잖아. 그럼 걔네 질량도 어때? 엄청 작겠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작으니까 질량도 매우 매우 작을 거야.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탄소의 질량을 측정을 했어. 뭐 전자현미경으로 측정을 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탄소 원자 질량수가 일단 중요하니까 자, 12. 이게 지금 질량수고요. 탄소는 몇 번이지? 탄소 6번이죠. 그렇죠? 6번. 그럼 여기서 중성자 몇 개라는 거예요? 6개라는 거지. 그치?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기준으로 얘의 질량을 측정을 해봤다는 거야. 왜냐하면 탄소도 동위원소가 있거든. 그럼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측정을 했어.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 g이 나온 거야. 이게 실제 질량인 거야. 이해가니? 그죠? 뭐 이해할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도 질량수 1자리, 제일 작은 애인데 1번이죠? 중성자가 아예 없어. 자, 이런 애의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측정을 해본 거야. 측정을 할 수는 있는 거니까 매우 작아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마이너스 24제곱 g이 나왔다는 거야. 그쵸?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럼 분자는 얘네 합친 거니까 얘네도 마이너스 뭐 22, 23 이럴 거 아니에요, 단위 자체가. 어쨌든 너무너무 값이 작고 좀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는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원자의 질량과 무게를 어쨌든 표현을 해야 돼. 양에 대한 관계를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자, 그래서 과학자가 생각한 거는 원자의 질량을 그냥 우리가 정하자, 임의로. 정했을 때 규칙성 있게는 정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기준을 탄소 원자 얘를 기준으로 누구? 질량수 12짜리인 얘를 기준으로 얘의 무게를 몇이라고 정하자? 실제 질량은 이거지만 원자 하나의 질량을 12라고 정해버리자. 이렇게 나온 게 원자량의 개념인 거야. 자, 일단 화학식 양은 모든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의 질량을 표현한 게 화학식 양이고요. 그 화학식 양의 기본은 뭘까? 가장 작은 입자가 우리 일단 원자라고 보는 거니까 원자량이 가장 기본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원자량의 정의부터 정확히 해야지만 그 분자량, 여러 가지 물질들의 양을 다 일관성 있게, 규칙성 있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질량수 12인 애의 원자의 질량을 12라고 그냥 정해버린 거야. 같은 숫자로. 그럼 이거는 뭐야, 지금? 원자량인 거죠? 원자의 질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게 원자량입니다. 자, 그럼 얘를 10이라고 정했다라고 한다면 얘의 질량은 몇 써야 될까요? 뭐 13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막 정한 거니까. 뭐는 맞춰야 돼? 기준은 맞춰야 돼요. 무슨 기준? 얘를 기준을 했을 때 얘가 12면 얘는 몇이다.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비를 고려했을 때 12대 1 정도가 나오니까 얘의 질량은 몇이라고 정해야 돼? 1로 정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원자량 개념인 거야. 즉 원자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비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몸무게를 예를 들어 몸무게는 뭐 복잡한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어떤 사람 몸무게가 50kg이고 어떤 사람이 100kg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불편하대. 그래서 얘를 질량 1로 정한 거야, 내가 그냥. 그럼 얘 질량 몇이 돼? 2가 되겠지? 그 개념인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를 10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얘는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탄소 원자 똑같은 애인데 얘의 질량을 6이라고 정했어. 예전엔 이런 문제 나왔다, 수능에도.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이런 상황도 나왔어. 6이라고 정했어. 그럼 얘는 몇이 돼야 돼요? 2분의 1, 0.5가 돼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는 항상 유지가 돼야 되냐면 원자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 비율은 유지가 되게끔 정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원자량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첫 시간이라서 천천히 할 거고요. 그래서 원자량부터 정확히 개념이 잡혀야 양적 관계를 잘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일단 좀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원자량. 왜냐면 문제가 잘 풀리려면 개념이 진짜 중요하거든. 자, 원자량의 정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비. 원자 한 개의 상대적인,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상대적인 질량비를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했다? 질량수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정했다. 자, 이게 바로 이 값이 기준이다. 질량비니까 단위는 따로 없겠죠. 질량을 질량으로 약분한 거니까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과학자야, 지금? 여러분 좀 이입을 해봐. 상황을 좀 생각해봐. 탄소 원자의 질량을 10이라고 정했단 말이야. 여기서 끝나면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모일들의 양을 다루고 싶어서 질량을 좀 간단하게 다루고 싶은 거고, 그럼 질량에 들어있는 개수도 좀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고, 이래야지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원자량만 정해도 끝내버리면 그냥 질량비가 그렇다 해서 끝내는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원자량이 이만큼인데 어차피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요 정도의 이제 그람으로 나타냈을 때의 질량 정도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너무 질량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원자는 뭐 이런 질량을 사용할 일은 없잖아요. 원자 한 개, 뭐 10개. 의미가 없다고. 그럼 요 정도 원자량만큼의 이 숫자를 갖고 있는 실제 질량이 존재한다면 그 안에 탄소 원자가 몇 개일까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된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탄소 원자의 질량 10이라고 내가 정했어. 그럼 수소는 1이야. 여기서 끝나면 큰 의미가 없다고. 그냥 질량 비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을 다루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안에 원자가 몇 개고 질량이 정확히 얼마야? 정확히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정확히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원자량을 질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원자량만큼 질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원자가 몇 개 있느냐라는 걸 계산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런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이제 계산이 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탄소가 12g만큼 있어요. 질량수 12인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전체가 원자량 g만큼 12g만큼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원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 뭘 알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문제로 나올 수 있지. 뭘 알아야 될까? 전체 질량이 12g인데 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럼 얘가 총 몇 개냐, 원자수가? 뭘 알아야 되지? 얘들아, 알면 얘기해줘도 돼요? 이거를 비유해보면 사탕 한 봉지가 있어. 말랑카유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말랑카유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 그 젤리인데 카라멜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걔가 있는데 걔는 똑같은 애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걔가 질량이 총 예를 들어 20g이야. 이 봉지 하나가. 말랑카유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봉지 그 비닐의 질량도 있겠지만 그걸 다 빼고 무시하고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랑카유 한 개 질량을 알면 되잖아. 말랑카유 한 개의 질량이 2g이야 라고 한다면 몇 개 들어있는 거야? 10개 들어있는 거죠? 그거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야. 똑같아. 12g으로 탄소로만 빼곡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질량수 12로만 쭉. 다 얘로만 이루어져 있는 전체 질량이 원자량만큼의 질량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전체 질량인 12g 나누기 뭐 하면 돼요? 뭐가 필요해? 말랑카유 한 개의 질량이잖아. 그럼 뭐의 질량이 필요하다?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필요하겠죠. 이해가세요? 자,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필요하다.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측정했을 때 얼마였냐면 얘를 외울 필요는 없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작아. 마이너스 23제곱g인 거야. 얘를 나누면 이 12g이라는 질량 안에 몇 개의 원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계산이. 이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거든. 자, 만약에 자연스럽지 않다면 지금 처음 공부하거나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자, 일단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구했어.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정말 중요한 숫자 6.02 곱하기 10에 23제곱 개가 나오게 되었더라. 이러한 흐름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아마 뭐 원자량은 이거고 뭐 이거 우리 아보가드로수라고 하는데 뭐 아보가드는 이거고 그러니까 외우기만 했을 거 아마 주로 공부했을 때 예전에는. 근데 외우는 것을 끝내면 안 되고요. 어려운 문제 적용하려면 정확하게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중요한 개념을 지금 첫 번째 한 거예요. 자, 원자량은 이러한 개념이고 질량수와 같은 탄소의 질량을 10이라고 정했다. 상대적인 원자 간의 질량 비율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탄소의 원자량만큼 실제 질량이 있었을 때 그 안에는 몇 개의 탄소가 있냐를 계산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단위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 질량이 12g이지. 이거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문제에 또 적용하라고 하면 적용이 또 안 돼.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해야 돼, 지금. 전체 질량이 12g이죠. 뭘 나눈 거야? 원자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얘를 단위로 표현하면 한 개당 질량이니까 그램 퍼 개가 되겠지. 이런 연습을 해야 돼. 단위 연습을. 그죠? 그럼 뭐 나와? 전체 질량 g이잖아, 단위가. 그럼 그램 퍼 개로 나누면 개에 대한 단위가 나와주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숫자 봐봐. 10의 23제곱이야. 공이 23개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어야지만 원자량만큼의 질량을 겨우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요. 얘는 상수예요. 바뀌지 않는 거야.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어. 그쵸? 원자량이 거기에 들어있는 한 개의 질량도 정해져 있어. 그럼 얘 또한 정해져 있는 값이 되겠죠. 그게 아보가드로 수고요. 편하게 우리는 앞으로 NA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가드로 넘버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 내용 넘어가자. 자, 그러면 우리 그럼 수소로 해볼게요. 의심이 좀 가. 이 숫자가 탄소에만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가니까 다른 원소들도 해보는 거야. 수소의 원자량은 그럼 얘는 아까 질량수 12내가 원자량이 12면 수소는 질량수가 1인 거니까 원자량이 몇에 가까울까요? 예상을 해보면 1에 가깝겠지. 왜냐하면 질량수라는 것이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의 합이었는데 이해가니?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인데 개수지만 얘하고 얘의 질량은 거의 1대1로 같다고 했잖아. 그 개수의 합으로 나타낸 값이 그 원소의 질량을 의미하는 대표값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량이랑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얘가 원자량이 1이야. 탄소를 1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도 똑같이 가보자. 어떻게 가야 돼? 원자량 1이니까 원자량에다가 그랩을 붙여보는 거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뭘 세어봐? 전체 수소 원자수. 전체 원자수, 수소 원자수, 질량수 1자리의 원자수를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죠? 그럼 식을 써볼까요? 어떻게 쓰면 될까? 전체 질량이 1g이죠? 똑같은 거지. 전체 질량에서 원자 한 개당 질량을 나누면 되죠. 그럼 전체 질량이 1g이니까 이 전체 질량에서 뭘 나눠?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나누면 돼요.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한 개의 실제 질량을 나누면 되더라. 그럼 이 값은 또 매우 작을 거고 아까 제가 써드렸던 값이 있죠? 외울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 무조건? 얘도 무조건 아보가드로 수가 나와줘야 한다는 거야. 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되게 간단해, 여러분. 우리 원자량이라는 값을 따와서 상대적인 질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램으로 붙여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원자량 g이고 이걸 원자량 g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자 한 개당의 질량의 비가 결국 12대 1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가. 근데 실제 질량도 몇 대 몇인 거야? 12대 1인 거잖아. 실제 질량이 12대 1이었기 때문에 얘를 10이라고 정했을 때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약분하면 무조건 같은 값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원자에서는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관계야. 알겠죠? 자,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질량을 나타낼 때 원자가 몇 개 있으면 돼요? 자, 원자량이라는 질량만큼 원자가 존재하려면 전체 질량이 이게 되려면 자, 의미를 잘 이해해 보세요. 전체 질량이 이만큼이 되려면 그 원소에 해당하는 원자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 되려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결론은 무조건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쓰면 이런 공식을 많이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뭘 곱하면 돼? 원자 한 개 질량에다가 뭘 곱하면 돼, 이제? 그치? 얘네들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원자량 g이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원자 한 개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즉 의미는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한다면 그러면 질량은 원자량만큼 질량을 갖게 되더라.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다 끄덕끄덕해. 되게 쉽다. 화학을 하는 친구들은 기본 아니야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변형해서 문제를 내면은 또 5%.
그게 문제, 화학에서는. 그게 어려운데, 그 장벽을 깨려면 지금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원소, 원소 A가 있어. 은이 있다고 할까? 그냥 원소 A라고 하자. 자, 원소 A가 있는데, 자, 얘는 금속이라고 볼게요. 자, 금속 원소 A가 존재한다. 자, 근데 얘의 전체 질량이 Wg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전체 질량이야. Wg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 Wg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려면 뭘 알아야 되지? 하나씩 가볼까? Wg의 전체 질량인데, 금속 원소 A의 전체 질량인데, 여기 A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질량수 같고요. 몇 개를 이루어지는지 알려면 뭘 알아야 돼? 똑같이. A,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알면 되겠죠. 그걸 알면 돼요. 그죠?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자, 그걸 구했어. 구했더니 전체 원자수가 2 곱하기 NA 개만큼 나온 거야. 이해가니? 2 곱하기 NA 개라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숫자로 표현하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되는 거죠. 이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출제자는 당연히 뭘 물어봐? 전체 질량이 이만큼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이만큼이래. 그럼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거, 일단 얘의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A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얼마이냐를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얘의 원자량은 얼마냐라는 것을 또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둘 다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첫 번째, A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얼마일까? A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얼마?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원자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전체 원자수를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전체 질량이 Wg이야. 전체 질량이. 이 Wg은 얘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전체 얘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간단하게 그냥 2NA라고 쓰면 돼요. 그럼 얘는 전체 원자수고, 얘는 전체 그 원자가 이룬 질량이기 때문에 그냥 나눴을 때는 한 개당 질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 개당 질량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당 질량을 바로 구할 수가 있고, 단위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A의 원자량은 얼마일까? A 원자량. 이거 되니? 아까 원자가 몇 개 있을 때가 원자량만큼의 질량이라고 그랬죠? 원자가 몇 개 있을 때. 원자가 몇 개 있을 때. 그러니까 틀려도 돼. 저 고3이거나 재수생이 아니잖아요. 저는 주로 재수생들이랑 많이 수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배우는 거라 틀려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쪽팔린 것도 아니고. 자, 원자가 몇 개 있을 때가 원자량만큼 질량이야? 어려워졌어 벌써? 혹시? 그럼 다시 하면 돼. 원자가 몇 개 있을 때? 아보가드로수만큼 있을 때. 원자가 아보가드로수만큼 있을 때가 원자량만큼의 질량이라며. 그죠? 자, 그럼 아보가드로수의 2배라고 했어. 이 질량이. 이해가니? 그럼 아보가드로수만큼 있을 때가 원자량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제 원자량은 얼마다? 2분의 W가 되는 거겠지. 그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자, A의 원자량은 2분의 W다. 아보가드로수만큼 있을 때가 얼마야? NA개만큼 있을 때는 질량이 얼마일까요? 원자수가 2분의 1로 줄어들면 그만큼 양이 2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질량도 2분의 1로 줄어들어야지. 그럼 이게 결국 원자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0.5W가. 알겠죠? 그런 개념으로 가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원자량이다. 여기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려워, 쉬워? 손 들어봐. 좀 어려운 것 같다. 아니, 너무 쉽다? 괜찮아요? 그냥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쉬우면 어렵게 할 수 있어. 어려운 건 막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일단 저한테 수업 끝나고 좀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알겠죠? 네. 자,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주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맞춰서 나가고 있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제 분자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분자량. 자, 분자량. 자, 분자량은 뭘까 그러면 화학식량 중에서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의 무게, 원자량을 다뤘고, 그럼 분자량은 뭘까? 분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값이겠죠? 그래서 분자의 질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게 바로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자, 그래서 나타내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분자량을 나타낼 때는 원자량부터 정한 이유가 있죠. 원자량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 개수만큼 합치면 되는 거지. 그러려고 원자량부터 정한 거죠.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량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시그마 기호를 쓸게요. 합친다는 거고, 분자를 이루는 모든 원소의 원자량의 합을 나타낸 게 바로 분자량이다. 일단 분자여야지만 분자량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O가 있어. 자, H2O는 당연히 분자예요. 분자, 물분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원자량은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하지 않고 문제에서 무조건 주어져. 수소 얘가 정확하게는 질량수 1짜리인 수소라고 뭐 주어질 거고요. 얘의 원자량은 질량수랑 보통 같다고 있으니까 1. 그죠? 산소는 질량수가 이제 16짜리가 주어져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량은 얼마? 16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원자량 외우는 게 아니다. 질량수도 마찬가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주어져, 정보가.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럼 분자를 이제 질량으로 나타낸 상대값이 분자량인 거니까 간단하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으로 나타내면 된대.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면 될까요? 간단하게 원자량 1짜리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원자량을 그냥 합치면 돼요. 개수만큼. 그럼 2개 있고, 산소는 원자량 얼마? 주어져 있죠. 16. 그 16짜리가 몇 개 있어요? 분자 하나당 1개 있지. 1은 생략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18이다 라고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간단하죠? 그래서 원자부터 먼저 다루는 거야. 원자가 기준. 합쳐진 게 분자. 그러니까 원자량 합치면 분자량. 이 개념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얘도 이제 여기서 끝나면 크게 의미가 없어. 물론 이미 원자량 정의에서 다 아보가드로 수까지 간 거긴 한데, 다시 한번 분자일 때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또 가볼게요. 자, 분자량의 H2가 18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18g. 자, 분자량 g이죠. 의미는 18g 안에 똑같이 가볼게요. 들어있는, 이제 뭘 구하냐면 전체 원자수가 아니고 분자량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전체 분자수를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전체 분자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계속 반복이죠. 원자든 분자든. 전체 질량이 지금 18g이에요. 근데 전부 다 같은 H2로만 이루어져 있어. 분자량 18이고요. 얘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H2의 분자수를 구할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값이 필요할까? 전체 질량이 얼마? 18g이지. 18g. 자, 그럼 전체 질량이 18g이고요. 나누기 뭐가 필요해? 한 분자당 질량이 필요하겠지. H2 분자 한 개 질량. H2 분자 한 개의 질량이 필요하겠죠? 분자 한 개의 질량이 필요해요. 그럼 이 분자 한 개의 질량은 원자들의 질량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얘는 원자량이 합이 될 거니까 얘 역시 또 얼마가 나와야 돼요? 똑같이? 그치. 아보가드로 수가 나와줘야 된다. 이 결론인 거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얘는 원자량이 합이잖아. 분자량이니까 H2 그 원소들의 원자량이 합인 거고, 근데 얘는 뭐야? 실제 원자들의 질량의 합인 거지? 그 개수만큼 고려한 원자들의 실제 질량의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비례하고 얘도 비례하니까 나누면 당연히 같은 아보가드로 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원자든 분자든 간에 한 개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화학식량이 나오게 된다. 이거인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게 H2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CO2가 있어. 자, 여기서 탄소의 원자량이 12 주어집니다. 산소의 원자량이 16 주어져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얘가 44g 있대.
44g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물어봐. 뭐 얼마일까요, 여러분? 몇 개일까? 분자수. 아보가드로 수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때는 44g이야, CO2가. 그죠? 그럼 일단 뭘 알아야 돼? 우리 지금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원자량이라는 개념 배웠잖아요. 그럼 얘는 분자니까 원자량이 주어져 있으면 분자량이 몇인지 빨리 계산해야겠지. 그래서 분자량과 이 질량의 관계를 빨리 봐야겠지. 그죠? 그럼 분자량 얼마야? CO2의 분자량은? 다 더하면 되는데 개수까지 고려해서 더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 44죠. 44야, CO2는. 분자량이 44야. 근데 걔가 얼만큼 있다고? 전체 질량이 44g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분자수는 얼만큼 있어야 돼요? 분자수 몇 개? 몇 개 있어야 돼? 전체 질량이 분자량 g이네. 그럼 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보가드로 수. 그럼 여기에 CO2 분자수가 몇 개 있다? 아보가드로 수만큼 분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준 거야. 44g이다 하면은. 그럼 결론 답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한다 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 분자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또 뭘 물어볼 수 있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전체의 원자수를 물어볼 수 있어. 탄소 원자수만 가볼까? 탄소의 원자수를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소의 원자수를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몇 개라고 해야 돼? 44g 동일한 상황이고 분자량 44인 이산화탄소야. 그죠? 그럼 분자수는 아보가드로 수야. 왜? 분자량만큼의 질량이기 때문에. 그지?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한다. 그럼 탄소는 몇 개 있는 거야? 탄소도 몇 개 있는 거예요? CO2니까 분자가 하나 있으면 탄소도 몇 개?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도 분자 수만큼 존재한다. 가시면 되고요. 근데 산소 원자 몇 개일까? 아보가드로 수의 몇 배? 그렇지. 2배가 돼야겠죠. CO2니까.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의 2배만큼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이 물질을 구성하는 전체 원자수는 몇 개다? 전체 원자수는 다 더해줘야겠죠? 그럼 몇 개가 나와야 돼? 3Na. 아보가드로 수의 3배의 개수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즉, 얘가 지금 몇 원자 분자니? 원자수가 몇 개니? 한 분자당. 3개죠? 3원자 분자지? 그럼 3원자 분자인 것만 고려하면 이 분자가 하나 있으면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죠. 분자가 10개 있으면 원자는 30개 있는 거지.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원자는 아보가드로 수의 3배만큼 있는 거죠. 그 관계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전체 원자수를 물어볼 수도 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일단 오늘 첫 교시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엄쉬엄 나간다 했으니까 그렇다고 대충 나가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갈게요. 알겠죠, 여러분? 좀 쉬세요. 10분 정도. 네. 지금 반 정도 나눈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김민찬 학생 왔어요? 왔어? 김민찬? 네. 동영상으로 신청한 애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은 김민찬 왔다. 바로 이걸 알려드려야 돼서. 그리고 여기 늦게 온 학생들은 요 번호가 제 번호니까 질의응답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해 주시고 학교랑 이름 보내주세요. 저한테 바로 문자로 쉬는 시간 동안.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제가 나가 있을 테니까. 네. 덥니 혹시? 더워? 괜찮아? 아, 네, 알겠습니다. 10시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